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8강전 오늘 김영상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정환, 신진서, 원성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지금까지 8강전에 3명의 선수가 진출한 것은 역대 최고 성적인데요. 네, 그동안은 바이링벨에서 한국 선수들이 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네. 올해는 3명 대 5명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고 또 게다가 오늘 대국은 좀 대진운마저도 어느 정도 따라줬기 때문에 네. 2명에서 이제 최대한 3명까지도 준결승에 진출하기를 한번 바람에 맞지 않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바이링배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첫 인연 3회 대회에서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우승 상금 180만 위안이 주어집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40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정기 결승전에서는 커제와 취준의 대결이었는데요. 커제 구단이 3대 2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8강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준결승 3번기까지 8월 30일 화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자, 8강 대진표인데요. 자, 한국은 3명, 중국은 5명의 선수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 판은 중중전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대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를 만났고요. 신진서, 렌샤오, 원성진, 판인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박정환, 천야오의 선수의 대결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전기대회에서도 16강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바이링배가 2년에 한 번씩 펼쳐집니다. 네. 2014년도에 그 당시에 16강에서 만났는데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준결승전인가요? 거기서 막혔어요. 네. 네, 올해는 반드시 좀 올라가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바이링배에서 다시 한번 천야오의 선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의 8강전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선수는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또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그전에서도 많이 만났는데요. 13승 14패로 박정환 구단이 한 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두 기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시작이 천야오의 구단의 4연승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오히려 13승 10패로 앞서 있는 상황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라고 봐야겠고요. 네. 사실 두 기사가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천야오의 구단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지금 아직도 세계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지 꽤 오래됐죠. 천야오의 구단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좋았어요. 한 네. 뭐 15살, 16살 때부터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 이제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둘이 나이 차이가 4살 차이가 나죠. 네. 2010년 건저리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명성이나 기량에서 약간은 밀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박정환 구단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상대 전적도 많이 따라잡았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천야오의 구단보다는 박정환 구단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봐야겠죠. 뭔가 천야오의 구단은 꾸준히 롱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석이 굉장히 독특한 하나 걸쳐놓고 보통 이제 하변을 벌리거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국식을 많이 두는데 중국식도 하지 않고 그냥 우하기를 굳혔고요. 그래서 천야오 구단이 하나 갈라쳐 놓고 좌하기를 지켰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포석에서는 이 돌을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앙 쪽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백이 이런 데 침투했을 때 흑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람직스러운 포석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런 형태라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두는 바둑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정도 교환해 놓고 다른 뭐 큰 자리를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눈목자 정도도 가능하겠고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굉장한 실리파예요. 아, 거길 붙였나요? 이런 형태 초반에 여길 바로 붙여가는 포석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좀 더 백 모양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백 모양을 축소시키면서 흑의 모양을 최대한 크게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박정환 구단이 굉장한 실리파임에도 지금 오히려 상대에게 실리를 내주고 모양 바둑을 두겠다라는 의도거든요. 네. 천야오의 구단도 소문난 실리파 기사인데요. 두 기사 기풍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실리에 민감하면서 기본기가 아주 튼실하면서 실수가 없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특징이 없는 바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무결점 바둑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나 천야의 구단은. 이 두 명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콩제 구단 전성기 때 네. 아주 비슷해요, 스타일들이. 지금은 이제 이쪽을 늘었기 때문에 호구를 칠 거예요. 여길 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길 끊어 잡고 나중에 여기 끊는다던가 또는 여길 이렇게 막아서 넘어가는 수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은 이 모양에서는 느는 것보다는 호구 치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젖혀서 또 눌러가나요? 여기를 손을 빼면 백이 한 칸을 뛴다던가 또는 아예 뭐 날일자가도 가능하고요. 이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기존의 집도 크고 모양까지 넓어지면 네. 좀 불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젖혔고요. 네. 다음에 여기 호구 치는 거는 절대라고 봐야겠고 여기서는 이제 느는 건지 젖히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늘던 젖히던 간에 어쨌든 흑은 후수를 뽑을 것 같은데 지금 날일자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선호수 차이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늘었다고 가정해 보고요. 아까 흑이 날일자하고 백이 날일자 지켰을 때에 비하면은 선우수가 바뀌었죠. 네. 하지만 이 모양이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발은 조금 느리지만 훨씬 네. 더 튼튼하게 모양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이런 장면은 누구도 이제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거죠. 네. 아, 2단 젖혔어요. 그럼 이제 백은 당연히 단수를 칠 때고 이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반발하는 거는 이 단수 맞는 게 너무 아파서 이거는 백이 여길 늘어야 되는데 이 싸움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거의 선수가 될 테고요. 이런 것 등이 맞게 되면 이거는 백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으면은 아마 백도 늘거나 또는 호구 치거나 제압을 할 테고 이런 상황이면 보편적으로 이제 단수를 쳐서 중앙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좌하기에 약 30집 정도의 집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모양을 펼치겠다. 이제 박정환 구단답지 않은 포석이긴 해요. 네. 지금 이 모양도 천야오의 구단이 먼저 의도한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만 항상 이 천야오의 구단의 포석을 보면은 이렇게 확정가를 먼저 차지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이제 늘 수도 있는데 네. 미는 걸 선수로 당하는 게 싫다.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단수 맞는 거 정도는 언제든지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쪽을 단수를 치면 이제 우변 어딘가를 갈라쳐서 지금 한 이 정도쯤으로 보이거든요. 축머리도 노릴 수 있고 백은 실리 그리고 흑은 이제 모양.
손을 빼나요? 손을 빼네요. 흙이 잡는 것과 백이 느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보통 저런 형태에서 손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보통은 예, 거의 하나 단수를 받아주죠? 치던가 네. 아니면 아예 정말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당연히 아무튼 단수를 치던가 늘어서 이쪽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손을 돌렸다는 것은 약간은 예상 외입니다. 아, 그 하나만 교환해 두고 두나요? 그렇다면 백도 협공한 거로 먼저 넣을 수 없었을까요? 양걸침 당하면은 한 요 정도? 그냥 넣는 것과 그리고 하나 걸쳐놓고 넣는 것 큰 차이가 있나요?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 교환이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정말 유단자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심오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그냥 바로 이해는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고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개개인의 취향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무튼 지금 백은 흙 모양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 갈라쳤고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흙이 위에서도 둘 수 있는데 백이 이제 두 칸이나 또는 눈목자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흙의 모양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넓은 쪽을 키우는 것이 맞아 보여요. 여기를 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 하나 붙이고 한 칸 띄거나 또는 날일자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음. 근데 백도 이 우하 쪽의 흙 모양을 조금이라도 더 견제를 하고자 했다면은 이 한 칸 아래쪽으로 화점 아래로 갈라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요 이수로요. 이렇게. 아마 그러면 흙도 이쪽으로 다가서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다가설 거예요. 여기죠. 백도 두 칸 벌려야 될 테고. 네. 이 돌은 없습니다, 지금. 이 네. 돌과 이 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 어깨 짚어놓고 뭐 눌러가는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흙도 꽤 하변 쪽을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흙 모양이 아예 확정이 되네요. 네. 네, 이 한 칸 차이지만 이 한 칸 차이에 따라서 바둑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뭔가 이 상대 모양을 빨리 견제하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가는 오히려 더 큰 실리를 네. 내어줄 수도 있겠군요. 우상기를 아예 교환을 안 하고 아래쪽에서 좀 날일자로 하중앙 쪽을 최대한 키우겠다라는 뜻이네요.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를 붙이고 띄고 백이 날일자로 모양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네. 일반적인데 아예 받지를 않고 아래쪽 하중앙 쪽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뜻인데 작전의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백돌이 아까처럼 둬서 이쪽에 백돌이 오게 되면 아래 모양이 많이 지금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런 것까지 당하면은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하변에 흙이 애써 쌓아놨던 세력권이 거의 공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작전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 날일자는 좋은 감각으로 보입니다. 그 정석을 공부하고 잊어버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 딱 이런 상황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둑은 항상 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변의 배석 상태, 배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붙인 수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두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아마 백이 둘 거고 쌍립을 해야 될 테고 날일자하고 이러면 백이 쉽게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 흙도 두텁게 중앙 쪽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흙의 모양이 일반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붙여서 넣을 때 입구자로 가르고 나가면 이제 보통 이런 모양은 여기가 이렇게 단수 치고 패 모양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 모양은 남아있지만 이 백도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패를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석 진행보다는 네. 지금 상황이라면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더 올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백이 젖히지 않고 3-3으로 침입하는 수는 없는 건가요? 있죠. 평상시에 많이 두긴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보통 여기 씌우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정석이긴 한데요.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정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바둑도 많이 나오죠. 바둑 TV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양 많이 봤을 텐데 이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돌이 하나 있다는 게 백한테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르고 나오는 것은 흑의 입장에선 절대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백의 선택도 지금은 아까처럼 여길 젖혀서 한 점을 잡느냐 아니면 3-3을 들어가느냐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백이 젖히고 단수를 쳤을 때 흑이 단수를 잇고 백의 양쪽을 노리는 것은 좀 무리가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평상시에는 약간 무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흑이. 하지만 네. 지금은 여기 강력한 응원군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밀어간다던가 해서 아주 강하게 싸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흑이 막는 것은 절대죠? 절대죠. 물론 가끔 보면 이렇게 입구자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많이 두는 수는 막는 수예요. 막고 이렇게 있고 한 점 잡고 막아서 이 패를 남겨둔 채 계속 진행하는 네. 것이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박정환 구단의 원래 뜻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있는 수도 있긴 한데 네. 있고 이 백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하중앙 쪽의 흙 모양을 최대한 넓히겠다라는 것이 박정환 구단의 원래 의도로 보입니다. 손을 빼고 흙 모양을 견제를 합니다. 지금 101점이 요석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고 움직여도 네. 하중앙 쪽의 흙집을 최대한 크게 지키고 여기가 선수가 늘 선수죠. 네. 날일자로 빠져나가면 충분히 전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워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네. 여기 넣는 건 절대 선수가 될 테고요. 그리고 한 칸 뛰어나가면 이 백도를 심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법은 안 보이거든요. 백도 연결하지를 않네요. 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이 이건데 이 전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박정환 구단은. 천야후의 구단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크게 내어줘서는 재미가 없는 바둑이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침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101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요. 네. 여기는 선수가 될 테고요. 또 뛰어 들어가면 이거는 근데 만약에 백이 손쉽게 빠져만 나가면은 네. 흑도 집이 그렇게 많은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글쎄요, 백이 이쪽을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집이 부족한 바둑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은 공격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약하고 이 돌도 약한 돌에 지금 우변에 있는 백돌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흑의 우군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여기를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백돌을 압박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점을 잡는 것은 좀 뭔가 한가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좀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주변에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한번 102점과 우상 쪽의 백돌을 차단을 해갈까요? 이게 쉽게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바둑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뛴다던가 또는 날일자를 한다던가 어딘가를 둬서 우선 백돌을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역시. 우선은 이렇게 돌을 갈라놔야 흑이 힘을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찔렀다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를 찌르고 이쪽을 밀진 않을 거예요. 네. 찔렀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끊겠다는 뜻이고 이 다음엔 당연히 느는 게 일반적이고요. 혹시 흑의 약점을 노리고 있나요? 요런데요. 요렇게 끊으면은 이거는 흑이 다음 행마가 매우 어렵습니다. 곤란해 보여요. 요렇게 치받아서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백도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야 되는 모양이라면. 네. 근데 이것도 골치 아프긴 하네요. 이 다음이. 서로 어려운 전투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길 나와 끊겠다는 뜻이고 이게 만약에 흑이 실렸다면 한 칸을 띄거나 이쪽 날일자로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원래 보편적인 형태는 여길 나와 끊는 거는 백이 약간은 무리스럽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지금 여길 나와 끊었다는 것은 천야오의 구단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긴 해요. 그렇다면 흑도 여기서 선수를 뽑고 이 날일자 약점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우선은 여긴 하나 그래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단수당하면 이거는 너무 바로 곤란하니까. 죽이죠. 예, 좀 급해 보이긴 한데 그 옆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요. 보강을 하는 그러면 것은 늘어야겠고 네. 여기를 이렇게 보강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뛰는 맥점 있지 않습니까? 흑도 열나요? 이으면 축으로 잡히고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건 또 여길 밀어 싸워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근데 흑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투가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어느 한쪽이 물러설 수가 없어. 타협이 생길 것 같지 않은 형태예요. 이 바둑 최초의 승부처인데 최후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일단 모양은 늘어야 되는 형태인데 이쪽이 상당히 신경 쓰이네요.
백도 보통 심장으로는 둘 수 없는 수인데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 쪽에 있는 백돌까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붙였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예상하고 여기 붙였을 때 이 전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여길 끊어서는 이 전투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면은 바로 지금 석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도 나가면은 너무 괴로워요, 여기. 결국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걸 잡히게 되면 이건 뭐 바로 봐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빈상각을 할 수는 없고 이쪽을 치받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걸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모양은 네.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요, 여기. 이거는 매우 불편해 보여요. 다음에 응수하기가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깊은 술기를 해봐야겠지만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이거는 흙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이쪽 두면 그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도움이 안 되나요? 이러면 도움이 좀 되네요. 아까 모양은 여기서 응수가 없었는데 지금 모양은 단수 쳐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나오니까 이건 좀 달라졌죠? 나가면은 그때 싸움은 조금 달라져요, 모양이. 백도 이런 데를 젖히고 나가야 되나요? 네. 백도 한 점을 절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너무 요소가 아닙니까? 이거는 반대로 잡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돌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화점 쪽으로 연결을 시도한다면은 이렇게 해요. 따내나요? 따내거나 또 이거는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둔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결국은 차단이 돼서요. 네. 이쪽을 두면 이거는 빈삼각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선수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둘만 하겠고요. 한 수를 벌었습니다. 백도 이 흑돌과 계속 연관을 지으려면은 한 점은 움직여야 되겠네요. 먼저 찔러서 물어보네요. 여길 두면은 꽉 이어서 그 교환이 이득인가요? 다음은 여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걸 끊겠다는 뜻이에요. 도망갈 수밖에 없고 여기 우상기에 나중에 이제 늘어서 이 우상기 전체 흑도를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선수가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의 8강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프로필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3년생, 89년생의 기사이고요. 랭킹이 뭐 다들 높네요. 천야오의 구단 2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커제 구단이 단연 1위를 수성을 하고 있고요. 네. 2위부터 10위, 15위까지는 점수차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그렇게 랭킹에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33개월 연속으로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은 꿈의 만점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네, 아직까지 그 랭킹 점수가 시작된 이후로 만점을 돌파한 기사는 아무도 없었는데 네.
이 바이링배 지금 8강전 그리고 준결승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기고 준결승에서 2대 0으로 이겼다라고 가정하면은 네. 그러면 충분히 만점, 꿈의 만점 기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지는 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이 바둑 지게 되면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지게 되면 또 점수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깎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기고 네. 준결승전에서 2대 0으로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9,956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국내 대회 성적은 매우 좋았지만 세계 대회 성적이 그동안 좀 부실했거든요. 네. 예전에 후지츠배에서 우승한 이후에 아주 오래간만에 작년도인가요? LG배에서 우승을 했고 올해 이제 드디어 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모든 세계 대회에서 지금 연승 가도를 질주 중인데 이번 바이링배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커지에 구단이 우승을 한다면 당분간은 커지에 구단을 막을 사람이 없어 보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한다면 네. 전세 역전에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커제 구단이 세계 대회 3관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좀 끊어줄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상기 이쪽은 이제 한 칸 띄어서 해결이 됐고요. 지금 문제는 우상기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와 끊었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 흑돌과 우변에 흑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고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는 외길로 보이는데 이었을 때 미는 것까지가 선수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흑이? 우변 흑돌 석점이. 이런 데를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 모양이라면. 모양은 안 좋은데 여기서 위쪽으로 찔러간다면 뭐 연결을 할 수 있진 않나요?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근데 이건 이렇게 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네. 골치 아픈 모양인데요. 여기는 이렇게는 외길이고 여길 그냥 밀고 나가는 거는 이건 뭐 맛보기가 돼서 당연히 안 될 테고요. 네. 방금 전에 이쪽으로 치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이건데 나가는 건 외길 젖히고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만 나가주면 이거는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 빈축으로 몰아서요. 네. 이거는 괜찮아요. 여길 먼저 단수를 치고요. 이쪽을 몰고 한 점을 잡게 되면 다시 찌르고 단수 칠 때 이어야 되는데 네. 여길 두면 아. 이쪽 단수까지 쳐주고 나서 다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맞거나 한 칸 뛰면 이건 흑이 잡혔어요. 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 지금 뭐 끊을 수밖에 없고 막아야 될 때 지금 여기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날일제 했을 때 나와 끄는 수법은 상식적으로는 원래 좀 위험한 수법이에요. 주변에 네. 백돌이 얇은 곳이 많은데 좀 약간은 무리한 전투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천야후의 구단의 선택은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백의 수까지는 외길 수순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가 좀 제 눈은
저는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타개를 하죠?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늘게 되면 AB가 맛보기가 되거든요. 어디든지 잡히면 안 돼요, 지금 흙은. 네. 잘 안 보이네요. 나와 끊으면서 이 중앙 늘고 나서는 별다른 뾰족한 반발 수단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지금 10수가 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수까지 여러 갈래 수읽기가 있는데 수십여 수의 수읽기를 지금 하고 난 후에 나와 끄는 거예요. 근데 천야외 구단의 수읽기도 역시 범상치 않네요. 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두고 여길 두고요. 뭐 여긴 단수 칠 수밖에 없어요. 막히면 안 되니까. 백도 이게 이런 건 좀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밀어도 선수니까. 네, 지금 이건 우선 아끼고 여길 두면 그냥 있거나 해서 싸우는 건 이건 흙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은. 아까처럼 붙이고 나서 이건 젖힐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이렇게 끊는 것도 역시 잡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다음에 할 게 없어요. 아까 김여원 씨 말씀대로 여기를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을 단수 치면 이렇게 해서 따낼 때 여길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양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밀면은 여기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여길 젖히면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길 붙이면은 막을 수밖에 없죠. 여길 두면 딸 수밖에 없고. 네. 이거 단수 치면 한 점 잡아야 되고. 이건 안 되겠죠? 네, 이거 패요. 이 패는 안 돼요. 우선 백이 젖히는 순간 수상전으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선으로 젖힐 때 흙이 끊질 않고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해볼까요? 네. 여길 치고 여기까지는 외길이에요.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이걸 둘 때 여길 두고 이걸 두고 이걸 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백도 이걸 젖혀야 되나요? 이어야 될 테고 네. 이으면 이쪽으로 호구를 치고 막을 때 이렇게 네. 살 수는 있는데요. 살긴 사는데 네. 이거는 우선 이 여기가 패간 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패를. 여기는 빵따냄하고 모양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네. 글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 바꿔치기를 하면은 우상기의 흑돌과 바꿔치기를 하면은 흙이 손해인가요? 우하 쪽 여기만 크게 다 잡을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잘 됩니까? 이게 선수로 2점 빵따낸 당하면? 네, 그래서 지금 한 칸 띄었어요. 네. 여기 이제 나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도 이 수밖에 없어요. 흙은 이제는. 근데 이변하는 백이 나왔을 때 흙 2점을 살릴 방법이 안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외길이고 아까 네. 한 점 잡았을 때 여길 찔러서 두면은 이건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역시 외길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맞거나 한 칸 뛰면 이건 바로 봐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흙이 선택할 수 없는 수법이에요. 네. 위기에
예, 묘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이어서 이렇게 버릴 수는 없는 바둑이거든요. 이거 너무 크게 네. 살았기 때문에 흙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가기만 해주면 이거는 흙이 됐는데, 이거는 뭐 백이 큰일 났죠. 네.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살릴 수밖에 없고, 이때 단수를 치게 되면 이쪽으로 끊는 거는 다 받아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음. 그렇다면은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 여기를 한번 먼저 끼워보고, 이 두 점은 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이?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고 여기를 교환을 하면 막더라도 잡히는 모양이에요. 역시 그렇네요. 이건 15집이 났거든요. 네. 중앙은 흙이 먼저 두면 제압은 가능하지만 흙집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없애면서 백집이 15집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백이 잘 된 게 아닐까요? 아. 이 모양 하나인데 이 네. 우상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흙이 따내는 것이 안 된다면은 그냥 뒤에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예, 버리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모양은. 네, 버리는 거밖에 없어 보여요. 지금 우변 한 점 잡아서는 백이 중앙 찔러서 흙이 안 되는 전투예요. 흙이 끼우지 않고 그냥 붙이면, 이 선으로 붙이면 백이 어떻게 받나요?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따낼 수는 없어요. 네. 여기를 단수 치고 백이 잡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있는 것은 늘어서 두는, 이것도 막아도 그만이죠. 어차피 하나씩 조여가면 백이 빠르니까 네. 어차피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집으로 먹여친 게 되는 거니까 집으로 이득 아닌가요? 아, 한 집이라도요. 아까는 이렇게 먹여쳐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네. 여기 따낼 때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공배가 채워져 있어서. 네. 아, 그렇네요. 그 공배를 채워 넣는 게 물론 이렇게 집으로는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한 집 손해인데 네. 공배를 채워 넣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공배가 채워지면 물론 백도 공배가 채워지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흙도 끊겼을 때 흙도 공배가 채워지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제 박정환보다 여기 끼웠다는 것은 어차피 이제 버리는 쪽으로는 가닥을 잡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이걸 패를 따냈을 때 더 백에게 더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네. 지금 흙의 안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만 끼워 놓고 다시 이었고요. 백도 이렇게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역전이고요.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결국은 이교환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긴 단수 치고 막아봤자 잡으면 그만이니까요.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잡아서 이교환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만 되면, 네. 이렇게까지만 되면 우상기가 굉장히 깔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 네. 점을 잡으면서. 아 근데 여기도 참 뒷맛이 고약한 게 끊었을 이쪽을 때. 끊으면 여길 둬야 되는데 네. 뒷맛이 너무 고약하고, 그렇다고 여길 지키자니 또 이쪽 빠져나가는 게 있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예 결정을 안 해놔야 되나요? 글쎄요,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백이 여길 나와 끊고 건너붙여서 한 거는 백이 확실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요. 네.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자, 선수 교환 다 해놓고요.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역시 이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여기를 지금 자충을 해놓은 건 네. 이거를 한 점을 제압해서 굴복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흑돌도 자충이 됨에도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네. 여기에 매력을 더 느낀 겁니다. 이 교환을 해야 흑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상 쪽이 흑 입장에서는 뭔가 맛이 나빠 보여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백이 그냥 패를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네. 늘어서 또 굴복시키는 것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 교환을 다 해서 한 점을 잡고 뒤로만 굴복을 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흑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를 먹여쳐서 끼워서 서로 자충을 만드는 게 그 이유 같아요. 우상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단수 교환 하나 해놓고 바로 이 한 점을 따내고 싶은데요. 여기요. 그것까지는 안 근데 할. 해놓을 이유는 없어요. 아, 택감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백이 이렇게 교환해 줄까요? 아, 오히려 백한테도 더, 악수가 되거든요. 예,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끊었을 때 자충 여기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밭이 너무 고약해요. 뭐 이런 여기 느는 게 선수라 뭐 이런 것도 될 거고 이거 바로 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하면 바로 수가 나는 모양 같기도 해요 지금. 아,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뒷맛이 너무 고약해요. 중앙도 연관이 네. 있고요. 뭐 단수 치고 나오는 것도 있고 오히려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저런 자리 있으면요, 손이 먼저 나가요. 네, 그리고 초보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바로 단수를 치고 단수부터 치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물론 단수를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를 좀 생각하고 나서 해야 돼요. 네. 네, 아무튼 지금은 그냥 잡았어요. 다음에 패 들어가는 것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받아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받을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받아주면 그때는 이제 이 교환을 아낌없이 해야죠. 이제는. 패로 끝났으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되면 좀 달라요. 이제는 네. 끊더라도 늘어서 다음에 아까는 이게 느는 게 절대 선수였으나 지금은 네. 아니거든요. 근데 백도 한 집을 만들면서 보강을 하면은 막는 것까지 다 선수로 당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수를 메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메워야 되는데 네. 여기를 단수 치고요. 한 점을 잡으면 당했을 때. 이때 여기를 단수를 치면 받아야 됩니다. 아, 패감이 남아 네. 있었죠. 그리고 잡으면 다른 데 둘 곳이 없거든요. 네.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선수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우상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키면 되나요? 이걸 두고 이걸 두면은 다 견디고. 이제는 맛이 괜찮나요? 아까보단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상기를 선수로 해결하면 그래도 하나의 걱정거리는 사라졌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흙이 패감을 썼을 때 백이 패를 해소를 하고 우상귀를 차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수 치고 한 점을 잡을 때 단수 치고 이걸 이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해소를 하겠죠.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상기는 예를 들어서 이걸 늘고 이을 때 한 점을 잡는다던가 해야 돼요. 네. 이거 입구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네요. 소화가 안 되는군요. 그리고 그냥 늘어도 네. 잡으러 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를 넣으면 소화가 안 됐어요. 네. 오히려 백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너무 커요, 자체로. 네. 흙이 넉 점을 잡으면 최소한 25집 정도 플러스가 되고 백이 원래 한 15집 날게 사라지면 안팎으로 그것만 40집 넘거든요. 게다가 이런데 뒷맛도 깔끔해지고. 네. 백도 여기서는 바로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끊는다거나 팩감을 사용할 시간은 없는 거죠? 여기를요, 이거 끊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단서 치고 잡을 때 여기 팩감을 쓰는 것도 있고 이런 모양은 이렇게 젖혀도 될 것 같아요. 아무데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네. 이건 안 돼요. 지금은 백은 우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아, 그런 수가 있습니까? 아, 지금은 원래는 여길 단수 쳐서 이 패를 하면 백이 엄청난 부담인데 네. 지금은 어딜 둬도 해소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상기가 아. 지금은 확실하게 해결이 됐죠. 이거 아까 그림과는 너무 다르죠? 우변 흙이 해소해야죠. 네. 이때 여길 또 빠져나와요. 여기를 완벽하게 지금 제압을 한 후에 빠져나온다. 이거는 흙이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 뒷공배를 채우는 수법. 예, 좋은 수네요. 이런 점이 천야회 구단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아주 파괴력 강한 그런 바둑은 아니지만 이 네. 부분 접전에서의 이런 뭐 예민함? 예. 역시 이런 디테일한 부분 놓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게 기본기가 아주 튼튼한 바둑이에요. 네. 좋은 수입니다.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흙 모양을 좀 우형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다음 수순이 여기가 해결이 된 다음에 여기 빠져나오는 게 늘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을 뒀다고 가정하면 이런 데를 잇거나 또는 늘거나 해서 우상기 흙을 계속 괴롭힐 수가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아, 그걸 또 버팁니까? 당해주기가 싫다 그거예요.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이득을 봤는데요. 자, 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절대 백감 사용을 하고요. 네, 뭐 지금은 이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우상기를 석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은 백도 해소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받아야 돼요. 이 모양이라면. 자, 패를 두고 두 기 사이 버티기가 한창입니다. 자, 이어지는 패싸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